자, 페이지 64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어렵습니다, 여기. 공식은 4개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프로도 못 풀어요. 그리고 숫자를 찍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내신형 시험 문제밖에 없습니다. 수능형 시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을 대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운동량, 충격량 앞쪽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숫자를 막 때려 넣으세요. 다 풀려요. 근데 이 문제가 에너지의 개념이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됐나요? 여기는 공식 외에 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공식이 4개밖에 없잖아. 그 4개의 공식을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활용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줄 건데 얘는 뭐 통합과학, 뭐 중학교 3학년 이런 데도 배워요. 한 번쯤은 들어봤다고. 되죠? 그거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내용을 정리할게요. 알고 있으면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되니? 자, 위쪽으로 30N 당겼어. 되니? 아래쪽으로 중력은 얼마니?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에요. 됐죠? 자, 중력은 20N이죠. 됐어? 자, 질문이요. 일회양 얼마니? 몇 미터 올렸다고? 10m 올렸대요. 됐어? 자, 일회양 얼마야? 일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다 그랬습니다. 얼마? G 얼마? 진짜? 너는 아직 일과 에너지 안 배웠지? 기억은 나니? 찍어! 힘에다 이동거리. 자, 일회양 얼마? 그래서 다시 하는 거야. 선행을 했던 안 했든 시험 문제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단, 이 문제의 답은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한 값이 300이 나올 수도 있지, 그치? 200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빼서 10N에 10m를 곱했으니까 100이 나올 수도 있지. 되니? 그럼 이 3개 중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애. 이해됐나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애. 걔가 얘야. 그럼 여기 3명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걸 답으로 고른 거 맞지? 이해되니?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얘만 답 써오지 마! 얘네 둘 중에 답이 있어야.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 자, 이쪽 한번 넘어볼까요? 1과 에너지. 얘네들은 단위가 같습니다. 내신용으로 정리를 하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일과 에너지의 양은 같단 말이죠. 그래서 단위가 같습니다. 그럼 일은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하거든요. 그럼 얘는 벡터 값이죠. 얘는 스칼라지. 그럼 일의 양도 벡터여야 돼요. 됐나요? 근데 에너지는 방향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의 방향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온을 열에너지로 뿜어내는데 열에너지가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거든요. 이상하죠? 열에너지는 온몸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에너지의 방향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향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벡터와 이 에너지가 호환될 수가 있겠니? 단위가 같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벡터 쪽으로 또는 스칼라 쪽으로 뭉칠 거야. 어느 쪽으로 뭉치는 게 괜찮아? 스칼라로 뭉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여태까지 방향하느라고 운동량, 충격량 고생했으니 역학적 에너지 파트만큼은 방향을 신경 쓰지 말자. 쉽게 해줄게. 그래서 얘를 스칼라 값으로 모읍니다. 됐네? 그 선생님 힘의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안 쓰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아예 전제 조건이에요. 일의 양을 구할 때 이 이동거리의 방향과 이 힘의 방향은 같아요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됐나요? 일의 양은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아요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이물체는 위로 올라가고 있죠. 10m. 그럼 내가 준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은 같아야 해요. 됐나요? 전제 조건 끝났어? 그렇다면 힘, 알짜임 어떤 걸 집어넣는 거야? 이동거리와 같은 방향에 있는 힘을 집어넣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일의 양을 구해볼까요? 일의 양은 힘에다가 곱하기 이동거리를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요 일의 양만 잘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괜찮거든요. 단위를 쓰면 얘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얘는 미터라는 단위를 쓰셔야 돼요. 뉴턴, 미터.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앞에다가 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일의 단위는 줄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저게 일의 양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W는 FS, W는 FS 이렇게 구하거든요.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EX. 얘는 그냥 끝이야. 물체가 있었어. 쭉 당겨가겠죠. 자, 2kg 정지. 얘 힘을 준 거예요. 예를 들면 10N. 그래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끌고 갔어. 5m를. 됐니? 자, 이동거리 얼마니? 일의 양은 얼마입니다. 되게 쉽죠? 그렇다면 얘는 10N인데 2kg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넣는 거지. 힘의 이동거리 나와 있네. 얘는 50J이고 이렇게 됐어요? 시험 문제 너무 쉬워지지 않았군요. 너무 쉽지 않아. 저 끝이야. 끝이야. 다시 시험 문제 내줄까요? EX. 물체가 있었어. 2kg이래. 정지. 똑같은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10N. 됐어요? 자, 끌고 갈 거야. 가속도 얼마니? 이동거리는요? 나중 속력은요? 몇 초 동안 이동하게? 그러면 충격량은요? 그럼 일의 양은요? 됐어요? 좀 쉬운 문제니까 한번 줘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 같대요. 가속도 얼마니? F는 ma. 됐죠? 그럼 여기에 5m/s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니?
됐어요? 몇 초 동안 이동했니? 여기 속력은 얼마니? 충격량, 일회양은 얼마니? 테크 타져요? 한 칸 빼먹었네. 이걸 원래대로 쓰면 힘의 충격량이 일회양까지 오는 거죠. 힘은 10N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50J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럼 충격량은 얼마야? 얘는 10N의 시간을 곱할 건데 얘는 mv-mv0 이렇게 쓰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2kg의 v-0 얘는 10N의 시간 t.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왔네. 됐니? 그럼 여기 시간과 여기 속력을 빵꾸내 줬을 때가 제일 어렵다 그랬죠? 그럼 구해볼까요? 얘를 얘로 나누면 5가 나와야 돼요. 됐죠? 느낌 왔어? 응? 나누면 5. 요거 가운데 값을 요거랑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그럼 여기다가 써볼게요. V를 이렇게 때려 넣으면 V-0을 때린 다음에 시간 t로 나누면 5가 나와야 되지. 그죠? 그럼 두 번째, 얘랑 얘 사이 값은 얼마야? 2분의 V를 때린 다음에 곱하기 t를 하면 5가 나오면 되지.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공식이 되게 단순화되잖아요. V는 5t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그럼 5t를 여기다 대입하면 대입하면 2분의 5t 곱하기 t는 5, 2를 넘기면 5의 t 제곱은 10. 얘랑 약분을 치면 2, t는 루트 2죠. 그래서 루트 2 되게 많이 나오죠. 왜? 제곱하니까 루트 2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루트 2초니까 얘 속력은 5 루트 2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럼 10N에 루트 2 곱했으니까 10 루트 2 뉴턴 세크.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때? 이게 1단원 세크랑 다르지 않죠? 그죠? 그러니 나중에 내신형 시험 문제가 나와서 일회양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도 이 테크를 여기까지 타세요. 일회양 테크까지 타면 시험 문제가 더 이상 낼 게 없다 그랬죠. 1단원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때? 이렇게 간단한 공식들 만들 수 있겠니? 느낌 와요? 이런 걸 2번, 3번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워볼게요. 어때? 3개 주면 칸수 메꿀 수 있어야 되겠죠. 한 번만 더요. EX. 물체가 있었는데 2kg이에요. 간단한 시험 문제 한번 볼까? 이렇게 땡긴 거예요. F 10N. 그래서 5m를 끌고 갔대요. 자, 일회양은 얼마예요? 됐나요? 그러면 힘 10N, 이동거리 5m, 50J이에요. 됐지? 틀리는 거 알겠죠? 어떻게 된 거라고?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은 같아야 된다. 됐니? 물체가 아예 대각선으로 움직이든가, 근데 물체가 이쪽으로 갔다고 써있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의 수평 방향의 힘을 구해야 돼요. 됐니? 그래서 이 녀석과 얘를 곱해야 일회양이 나오는 거랍니다. 왜?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은 같아야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도를 줘요. 60도. 되니? F값 얼마야?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대각선이 10이면 분모값, 아니 밑에 밑면값은 얼마니?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삼각형이 있을 때 긴 거 2면 여기 루트 3, 여기가 1,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됐어요? 그럼 여기가 10일 때 여기는 얼마니? 5요. 됐어. 얘는 요 값을 5뉴턴이요.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 값은 얘 25주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회용 첫 번째입니다. 힘이 그냥 그 비율로 네. 그래서 각도를 주면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 중3 애들도 삼각함수를 했기 때문에 저런 특수각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니? 어때? 이렇게 예제를 보면 일단원 전체가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 알겠죠? 요거는 다음에 조금 이따 또 할 겁니다.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구나 알겠지, 그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회용 됐어. 지워볼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까 했던 거. EX. 물체가 있었어. (2kg이에요) 중력 가속도 g는 10m/s. 나 위쪽으로 얘 30N 힘 줬어. 그래서 5m 끌고 가봅시다. 됐죠? 일회양 얼마니? 여기까지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일회양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힘에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는 거라 그랬지. 됐어요? 자, 그럼 잘 봐. 얘는 힘의 이동거리를 곱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래 방향으로 20N의 중력이 작용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힘의 비율, 배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동거리의 방향과 이 힘의 방향은 같아야 된다고. 그게 일회양인 거라고. 됐나요? 그럼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주는 누가야? 나죠. 그래서 이걸 내가 한 일회양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는 거야? 30N을 집어넣고 이동거리 5m를 집어넣어서 150J이요.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됐나요? 그럼 선생아, 여기 20N을 어디다 쓰는 거야? 20N을. 자, 20N은 무슨 뜻이냐면 요런 뜻이에요. 물체가 있었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얘는 위쪽 방향으로 내가 준 힘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됐나요? 그럼 얘를 아래 방향으로 막 당겨주는 애가 지구지. 그럼 이 녀석의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데 내 힘만큼 올라가진 않겠죠. 그지? 지구 때문에 방해를 받을 거 아니겠니? 그 에너지는 누가 준 거야? 지구가 준 거예요. 그래서 요 일과 요 일은 완전 별개예요. 이 위에 내가 준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하면 이거 내가 준 일회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중력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건 중력이 한 일회양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물체에서 중력이 한 일회양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면 중력을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동거리 5m만큼 갔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회양을 골라라 그러면 100J라고 답을 써옵니다. 됐니? 그럼 뭐는 안 된다고? 알짜 힘에 미터를 곱해서 50J인데요? 이건 안 된다고요.
이해되니? 일과 에너지는 알짜 힘을 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중력이 한 일이 있는데 그럼 이 물체는 에너지를 얼마 갖게 되는지가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알짜 힘의 개념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주인공이 중요해요. 내가 한 일 구해라 그러면 내 힘의 이동거리. 중력이 한 일을 구해라 그러면 중력의 이동거리. 됐니? 그 주인공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응? 중력이 하는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랑 이런 걸 다루는.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됐나요? 방향이 반대일 때만 마이너스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들이 방향이 반대군. 이렇게요. 됐어요? 자, 해볼게. 미래와 에너지를 구할 때는 주인공이 중요해요. 됐나요?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을 꼭 쓰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까? EX. 그럼 미래양이 0인 경우는요? 미래양이 0인 경우 총 3가지가 있어요.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1번 W는 Fs, 1은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한 거니까 일단 힘이 0이면 되죠. 힘이 0이면 일회양은 0이에요. 당연한 규칙이지. 그럼 힘이 0인 경우,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 힘이 0인 경우, 또는 문제를 풀면서 힘이 0인 경우, 드러나 봤니? 힘이 0인 경우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면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면 힘의 양은 0이기 때문에 그 물체는 2를 한 게 아니에요. 1의 양은 0입니다. 됐죠? 힘 주지 않으면 1의 양은 0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계속 작용하고 마찰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동 거리가 0이면 되지. 자, 이동거리가 0인 경우, 힘을 줬는데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되게 간단한 거야. 힘을 줬는데 이동거리가 없어. 간단한 거. 벽 밀기. 벽을 졸라 밀어도 벽이 안 움직이면 1의 양이 0이에요. 힘은 줬는데 이동거리가 없잖아? 그러니 1의 양이 0이죠. 그래서 힘과 1은 다른 거예요. 됐나요? 벽을 계속 하루 종일 밀고 있으면 힘들지. 하지만 일은 안 한 거지. 두 개가 다른 개념입니다. 병밀. 이동거리가 0이에요. 됐나요? 한 번만 더. 물체를 역기를 들어 올렸지.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나 힘 줘야 되지. 근데 이동거리 없지. 힘은 올라들지만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됐나요? 들고 서 있기. 여기에 답입니다. 힘은 줬는데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되게 많겠죠. 그럼 마지막 하나야.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동을 이쪽으로 했어. 이쪽으로 힘 줬어. 힘을 위로 줬는데 물체가 이쪽으로 간대요. 그럼 힘과 이동거리의 각도가 몇 도? 90도요. 그럼 수평 방향, 이동거리 방향으로 이동한 힘은 0이죠. 코사인 90도가 0이거든요. 그럼 얘가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이면 힘이 물체의 이동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 내가 일의 양이 0이에요. 세 번째,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일 때 90도 각도를 보이면 일의 양은 0입니다. 언제? 자, 힘은 위로 주는데 이동은 앞으로 가는 거. 우리 되게 많이 씁니다. 물체를 들고 앞으로 가죠. 그럼 이동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힘을 어떻게 줘야 돼? 위로 줘야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죠. 들고 수평 이동하는 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됐어요? 가방을 메고 가만히 있으면 2번에 해당돼요. 그럼 메고 앞으로 가면 힘은 가방을 들어 올려주고 있지 앞으로 가고 있죠. 3번에 해당되죠. 그렇네. 그래서 얘는 물체를 들고 수평 이동해요. 하나 더, 이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물체가 있었어. 실에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리면 얘 빙글빙글 돌아가는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죠? 됐어요? 그럼 등속 원운동의 힘의 방향은 중심 방향. 물체의 이동 방향은 접선 방향. 90도예요. 그럼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 오잖아? 힘의 방향은 중심 방향, 물체의 이동 방향은 접선 방향. 90도예요. 항상 90도를 유지하는 운동이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있으면 힘은 드는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됐니?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해줘요. 자, 여기 물체가 있었어. 됐지? 카트 밀어봤니? 밀어봤어요? 자, 다시 바구니 들어봤니? 여기다 10kg을 넣고 카트를 밀어. 여기다 10kg을 들고 돌아다녀. 자, 어떤 게 힘들어? 얘가 힘들죠. 그러니까 카트 미는 거 아니야? 자, 누가 더 일 많이 했니? 이해됐어요? 얘는 힘은 졸라 줘야 되지. 근데 이렇게 들고 이동하면 일 안 한 거죠. 얘는 힘은 졸라 큰데 일은 0이죠.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 준 거 맞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럼 카트를 밀고 있는 동안엔 계속 일하고 있죠. 됐네? 그럼 니네 이거 들고 다닐 거야, 밀 거야? 일할 거야, 힘줄 거야? 어때? 일과 힘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냥 써요. 와, 힘들다. 됐니? 그럼 힘들다는 에너지를 쓴 거야? 아니요. 힘과 에너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일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쓰지 마세요. 아, 힘들어, 졸라 피곤해. 얘네 둘은 같은 말이 아니야. 힘든 건 힘을 많이 쓴 거죠. 그럼 일의 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피곤에는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얘네들이 이퀄이 쳐지면 안 되는 거지. 똑같이 쓰면 안 되고 문과생이에요. 됐나요? 이과생이 됐으면 일과 힘은 개념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힘이에요. 물체의 모양이나 방향, 속력을 변화시키는 힘. 그래서 물체의 상태를 바꾸는 게 힘이에요. 됐나요? 에너지는 얘가 앞으로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갖고 있는 그 양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바깥에서 얘한테 주는 개념이에요. 에너지는 얘가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두 가지는 완전 다르니 참고. 하나만 더, 아까처럼 일의 양이
0보다 작을 수 있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요. 아까 했죠. 언제?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반대일 때. 요때 일회양은 0보다 작아요. 그럼 언제? 아래에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이에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이 물체가 던져졌어?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 받는 힘은 중력밖에 없지.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정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이때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수레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람이 힘주고 내려올 때, 그럼 나는 수레를 어느 방향으로 힘줘야 돼? 이렇게 힘주면 졸라 빨리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줘서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가야 되지 않니? 근데 내려가고 있지. 이런 경우들이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또는 빗면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물체. 그럼 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점점 가다 멈추겠죠. 하지만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을 받는 거 맞지? 이런 경우도 힘의 양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아셨나요? 우리는 이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내용을 알아봅니다. 됐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회양. 여기서부터 하나씩 단추를 끼워가시면 됩니다. 어때?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안돼.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까지 통합과학 안쪽에 나와 있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잘못 알고 있는 5개념 되게 많거든요. 그걸 하나씩 없애갈 거예요. 됐어요?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별표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씁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과 에너지는. 1의 양을 구해라 라는 시험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W는 FS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라. 여기서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시작이거든요. 중력이라고 써있는 거 맞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다가 높이의 개념을 곱해요. 중력의 높이를 곱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어떻게 구해? mg. 높이는 h.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물체가 높이의 개념을 가진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뜻이라고?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뜻이에요? 포텐셜이 무슨 뜻이니? 포텐셜은 잠재된 이런 뜻이에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포텐셜 에너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여서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거든요. 요거 설명 가능해요. 잘 보세요. 물체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 이거 모든 애들한테 설명하면 이해가 되게 잘 됩니다. 요 위에 돌멩이를 올릴 거예요. 이렇게. 됐지? 자, 이거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는 아직 안 떨어졌지. 하지만 얘가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서 돌멩이 하나 떨어뜨린다니까 뭐 우습지, 그지? 됐어요?
우습죠.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냥 우스워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에너지는 되게 작다는 얘기죠. 그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냐? 니네들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자, 데리고 왔어. 조그만 돌멩이를 떨어뜨릴 건데 우습다 그랬지, 그지? 자, 이 떨어뜨릴 거예요.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작은 물체지만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대가리 빵꾸 날 것 같지, 그지? 졸라 무섭지 않겠냐, 부들부들. 됐어요? 왜? 아직 안 떨어졌지만 얘가 쳐다보면 떨어질까봐 무섭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되게 크죠. 뭐에 비례? 높이에 비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있었어? 야, 그럼 높이를 낮춰줄게. 높이 낮춰줄게. 야, 높이 낮지? 됐어? 그럼 우습지. 대신에 이만한 걸 떨어뜨리는 거죠. 됐죠?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 맞지? 어때? 잠재된 에너지가 좀 크지 않겠니? 뭐에 비례? 질량에 비례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녀석의 물체 무게에 비례합니다. 당연하다고요. 그러니 포텐셜 에너지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얘요. 그리고 전 시간에 알려준 거 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기억나요? 2분의 1 K의 X제곱 이렇게 구하거든요. K 값은 용수철의 종류예요. X 값은 늘어난 길이. 얘도 똑같아. 여기 데려다가 용수철, 고무줄을 여기다 매달고 여기서 튕기면 잠재된 에너지가 적지. 그럼 점점 느려. 아직 안 떨어뜨렸지만 에너지 큰 거 맞죠? 어때요? X값의 비례가 아니라 제곱 비례만큼 커지죠. 왜? 고무줄을 당기면 얘가 떠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X제곱, 늘어난 길이의 비.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슨 뜻이냐? 무조건 물체가 높이를 갖고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쓰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물체가 있었어. 2kg이래요. 높이 얼마만큼 떠 있는데? 20m만큼 떠 있는데.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인데. 자, 얘는 아직 안 떨어졌죠? 그치? 그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높이 값을 가졌을 때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맞지? 얼마니? 됐나요? 그럼 질량에 비례해요? 중력 가속도를 쓰세요? 높이를 쓰세요? 됐나요?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퀄 쳐서 구해볼까요? 200 400 줄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되니? 자, 이거 또 한 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 물체는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지. 왜? 질량이 있는 애가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됐나요? 아직 안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물체를 톡 하고 놔두면 일을 하지 않겠니? 왜? 에너지만큼 일을 할 거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일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이니까. 그럼 얘가 내려오면서 일을 할 거라고. 그 양은 얼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몇 미터를 내려와? 이동거리 얼마야? 20m요. 그럼 이 물체를 내리는데 작용한 힘은 누구야? 중력이요. 몇 뉴턴? 20뉴턴이요. 중력에 이동거리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오죠. 되니?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일의 양은 이퀄 칠 수 있지. 되니? 자, 질문이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한 거야? 지구가 한 거야? 지구가 한 거 맞지. 중력이 한 거 맞지.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다른 말이 중력이 한 일회양이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이 한 일회양은 크기가 같아요. 됐니? 자, 그럼 조건 한번 써볼까? 아까 했던 거 이건 썼다 지울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물체가 있었어. 나는 이 녀석을 들어 올렸어. 20m를. 그래서 여기다가 놔뒀는데 위쪽으로 30N을 들어 올린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여기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지. 됐어요? 자, 질문이요. 내가 한 일회양은 얼마라고? 30N 힘 줬어. 20m 올린 거 맞지? 그럼 내가 한 일은 내가 준 힘을 쓰는 거 맞죠? 600N이요. 됐어요? 미터요.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 녀석이 가지게 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그럼 얘는요, mgh 이렇게 구하는 거 맞지?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kg이야. 2kg. 2kg짜리가 10m/s 제곱으로 높이 20m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400J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그치? 이해됐니? 그럼 다시요. 아까 물어본 거죠. 중력이 한 일회양은 얼마가 된다고? 400J이 된다. 됐어요? 그럼 나는 600J나 힘을 줬는데 얘는 400J밖에 안 가졌지. 나머지 200J는 어디 갔어? 이 녀석이 또 다른 에너지를 갖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400만큼 가지고요. 이 새끼 또 무슨 에너지를 가지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200J를 갖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한 번만 더요. 만약에 이 녀석을 똑같은 시험 문제, 물체가 있었어. 2kg짜리인데 20N으로 힘줬대. 5m를 들어올렸대. 내가 한 일량은 얼마니? 빨리 할 수 있겠어요? 100J 맞죠? 그럼 2kg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중력은 얼마야? 20N 맞지? 그럼 얘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0J 맞죠? 100J 맞죠? 그죠? 어때요? 내가 가해준 일이 모두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럼 얘는 내가 에너지 일을 해준 만큼 포텐셜 에너지만 갖게 되는 거지. 됐나요? 할 수 있겠어? 근데 니네 보세요. 자, 이 물체 질량이 얼마야? 모르지. 그럼 이 물체는 무게가 얼마니? 모르지. 그럼 이 물체랑 똑같은 크기의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을 살면서 줄 수 있어? 이상하지? 그지? 얘가 2kg이래. 그러면 딱 20N만 줘본 적 있니? 이상하잖아요? 그냥 막 주지. 그지? 그렇다면 일과 에너지의 변환 관계를 꼭 쓸 수 있도록 합니다. EX. 정리를 해볼게. 물체가 있었어. 2kg이야.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 높이는 5m만 들어 올려볼까요? 됐지? 그럼 위쪽으로 5m를 들어 올릴 때 나는 20N을 힘을 줬대. 왜? 중력이 20N이니까. 그럼 써볼게요. 내가 한 일회양은 얼마니? 내가 물체에 해준 일회양은 얼마야? 20에 5m니까 100J를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있겠어? 자, 그럼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은 얼마니? mgh 100J 맞죠? 됐어요?
그럼 얘 값이랑 이퀄 치는 게 중력이 한 1회항이지. 이퀄 관계 보이니? 자, 그럼 내가 100줄의 일을 해줬는데 그 애가 몽땅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라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라.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있어? 보이나? 물체가 있었어? 2kg이래. 그럼 얘도 똑같이 아래 방향으로 20N 작용하는 거 맞죠? 그럼 위쪽 방향으로 나는 30N인 줘볼까요? 5m 들어올릴게. 똑같이. 중력 가속도 G는 10m/s. 됐어요? 자, 그럼 내가 해준 일회항은 얼마니? 30N 오니까 150J이 됐죠. 그지?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라고? mgh 100J이죠. 그지? 요 값이랑 뭐가 같아? 중력이 한 1회항과 같죠. 그럼 이 물체는 150J 힘 줬는데 100J만큼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 맞죠? 됐어요? 그럼 내가 150을 줬는데 얘는 왜 100밖에 안 가져? 그럼 안 돼. 됐니? 그럼 얘는 뭔가 다른 에너지로 뭔가 또 바뀐 거야. 얼마가? 50J이. 그 에너지가 뭐야? 자, 앞으로 배우게 될 운동 에너지가. 됐나요? 그래서 내가 한 일, 중력이 한 일, 에너지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와 있어야 이 에너지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 여기에 사람이 A가 서 있고요. 여기에 사람이 B가 서 있고요. 여기에 사람이 C가 서 있어요. 됐지?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요. 되셨어요? 자, 물체가 여기 있어. 2kg짜리야. 자, 질문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니? 그래서 얼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니? 저 얼마? 됐어요? 뭘 물어볼 거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와 높이의 개념이 필요하죠. 됐어요? 그럼 A라는 사람한테 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20m 높은 곳에 물체가 있으니 mg 20m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해됐니? 됐어? 그럼 B한테 물어보면요. B 입장에서는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는 거 맞지? 됐어요? 그럼 B가 본 물체는 높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A가 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2kg짜리가 10m/s 제곱의 가속도가 있는데 얼마의 높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20m 높이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B한테 물어보면 B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B는 뭐라고 얘기해? 2kg짜리가 있었는데 10m/s 제곱인데 높이가 말이야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나요? 그럼 쟤는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이 없는 거죠. 여기에 0m라고 넣어야 하니까. 그럼 C 한번 볼까요?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됐어요? 잘 봐. A라는 애 입장에서는 아까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을 했죠. 포텐셜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만약에 A 머리 위에 20m에 2kg짜리가 있어. 그럼 A한테 물어보면 야, 저 새끼 내려오면 졸라 무섭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 A 입장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죠. 됐어요? B는 같은 높이에요. 그럼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없지. 왜? 전혀 위협이 안 되니까. C는 너무 웃기지 않냐? 바닥에 있잖아요. 더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나한테 머리 위에 떨어뜨리려면 그 새끼를 더 높이 들어 올린 다음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지. 됐니? 그럼 이 녀석은요 뭐라고 얘기할 거야? 2kg짜리가 있었는데 10m/s 제곱인데 나로부터 물체는 아래쪽에 있죠. 됐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아래쪽에 마이너스 10m 지점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발 밑에 있을 때가 0이죠. 그거보다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니네 화학 원선행해 본 사람 없어? 있어?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배웠어요? 2단원부터 배웠어? 그러면 에너지 준이 배웠겠네? 이 화학까지 해주는 엄청난 강의. 원자핵이 있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1, N2, N3, N 무한대까지 가겠죠? 전자껍질에 에너지 준이 2의 N은 마이너스 1312 N제곱. 이게 에너지 준위 값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껍질 에너지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12줄의 에너지를 갖겠죠. 여기다 넣으면 2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를 갖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다 무한대를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여기 값이 0줄의 에너지를 갖는 거지. 이게 최대값이거든요. 그럼 여기 값이 최대값인데 최대가 0이야. 그럼 그거보다 아래 있으면 모두 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에너지 준값은 모두 다 마이너스예요. 에너지 준위 무슨 뜻? 위치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물리에서도 쓰고 화학에서도 쓰잖아요. 그럼 안 돼요. 서로 전공하는 애들끼리 싸워.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바꿀 거야? 에너지 준이라는 단어를 안 바꾸고요.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쓰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물리가 바뀐 거예요. 그럼 에너지 준이는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이래야는 반드시요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면이 누구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에너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됐나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갈 수 있겠니? 되게 재미나지 않니? 공식을 외우세요. 대신에 공식만 외우면
지금 했던 모든 예제에 틀리는 게 되게 많겠죠. 그런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없애고 정확한 개념들을 정확한 위치에다 넣을 수 있는 게 에너지 파트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해도 틀릴 수가 있어요. 공식은 떨렁 4개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진짜 많이 해줍니다. 진짜 많이 해주세요. 됐나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안 쉬어도 되지? 안 쉬어도 되지? 쉬고 싶은 사람은 그냥 쉬세요. 괜찮습니다. 앞에 선행도 2시간 반을 내리 했고요. 지금도 2시간 반 내리 하고 있잖아요. 그치? 니네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쉬고 싶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혼자 쉬시면 돼요. 나는 뭐 쉬는 시간이요 뭐 이런 거 잘 안 줘요. 고2, 고3 정도 되면 그래도 시간 5시간 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재종반 수업 가거든요. 설날, 추석날 연휴가 2, 3일이지. 그때 2, 3일 동안 특강을 열어요. 원과목 총정리. 그래서 3일 동안 오전 4시간 밥 먹고 오후 4시간 하는 거예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래서 총 8시간 하거든요. 8시간 3일 하면 8, 3, 24지이지. 그 24시간 만에 원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를 진행해요. 그게 연휴 특강이거든요. 그럼 한 번 들은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24시간만 있으면 원과목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2시간만씩 계속, 2시간씩 계속 들으면 12번이면 끝나는 거죠. 그게 3개월이거든요. 그럼 3개월이면 원과목이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을 2시간 하고 일주일, 2시간 하고 일주일, 2시간 이렇게 안 하고 하루로 모으면 3일이면 되죠. 그럼 걔네들은 8시간 중에 4시간 동안 앉아있고 가서 밥 먹고 4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훈련 정도는 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얘도 차근차근 연습해. 화장실 가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갔다 오세요. 대수학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중요한 내용. 지웠어. 3번째. 별표에서 얘기했잖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외워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그냥 써요. 2분의 1 mv죠. 됐니?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죠. 예제를 풀면 자동차가 있었는데 2kg이래. 지금 달리고 있대. 10m/s 제곱으로. 그냥 10m/s로 달리고 있대. 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 그러면 얘는 2분의 1 넣고요. 2kg 넣고요. 10의 제곱을 때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 100줄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 잘 됐어? 시험 문제 나오겠니? 아니요. 이 시험 속의 시험 문제는 얘예요. 여기에 속력을 제곱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속력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EX. 이 녀석도 정리를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잘 봐! 일회항을 구할 거야. 됐지? 일회항 어떻게 구한다고?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다 그랬어요. 되니? 그럼 힘은 F라고 쓸 수 있지, 그지? 이동거리는 S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바꿔볼까요?
MA 곱하기 S라고 써도 되지? F는 MA니까 그럼 얘는 질량에다가 AS로 묶어도 되지. 되니? 자, 이 공식 한번 써볼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예요. 그럼 AS만 남기면 뭐만 남아?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 남지. 얘를 여기다 넣어요. 됐니? 그러면 얘는 M 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의 V 제곱 마이너스 2의 V0 제곱 이렇게 괄호가 쳐지는 거 맞죠? 여기에 2가 남고 AS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공식은 누구한테서 왔다고? F는 MA에서 왔다고. 그러니 운동에너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 F는 MA를 따로 물어보겠냐고. 아니요. 이 공식은 F는 MA로부터 오는 거 맞죠? 그러니 1단원이 통합해서 연결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MV0 제곱이 되죠. 나중에서 처음 빼면 우리는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변화량. 됐어요? 그럼 1의 양을 정리했더니 누구의 변화량이 나왔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됐나요? 정리해볼까요? 자, 1의 양을 구했더니 얘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에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요. 그럼 이 값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제곱이 나와요. 됐니?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저기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내가 딱 두 개는 정리해줘요. 뭐를? 충격량을. 얘는 힘에다가 시간 곱한 값이죠. 그지? 충격량,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쓰는 거 맞지?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MV 마이너스 MV 제로 제곱 MV 제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끝이에요. 됐나요? 어때? 일량을 구해라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예요. 충격량을 구해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합니다. 얘도 F는 MA에서 왔고요. 얘도 F는 MA에서 온 거 맞죠? 지금 보면 F는 MA 운동 공식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운동 에너지와 충격량 구하는 문제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묶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EX 자동차가 있었어. 2kg이래. 정지하고 있었대요. 부응하고 달렸대. 자동차가 있었어. 10m/s 가볼까요? 2초 만에. 됐지? 자, 질문이. 가속도 얼마니? 5. 됐어요? 자, 이동거리 얼마니? 5, 2, 10m. 이거 빨리 와요? 하도해서 이제 그냥 할 수 있지, 그치? 네, 연습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힘의 양은 얼마니? 가속도에다 질량 곱하면 힘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얘는 10N이고요. 자, 충격량 테크 타볼까요?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 힘에다가 시간 곱하면 충격량 맞지? 그럼 얘는 20N가 되고요. 됐지? 자, 그럼 일의 양은 얼마니? W는 FS 100J이죠. 여기까지예요. 됐나요? 이걸 여기서부터 테크 타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제 니네들도 중간에 낑길 수 있어야 돼. 정지했어. 2kg이야. 부응하고 달렸어. 자동차가 있었는데 10m/s 래요. 2초가 걸렸대요. 자, 그런데 문제에 기억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니? 이러면
그냥 막바로 태클을 탈 수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충격량은 얼마니? 막바로 태클을 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타볼까요? 자, 여기부터 타볼까? 충격량은 얼마니? 그러면 MV에서 MV를 빼면 되는구나. 그럼 MV 2kg이니까 얘는 20, MV 0, 20에서 0 됐으니까 20N 세크요. 됐나요? 그럼 일회항은 얼마니? 선생님, 일회항을 구하려면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 힘도 안 나와 있고 이동거리도 없잖아요. 아니요, 그냥 태클을 탈 수도 있다. 됐나요? 일회항이 뭐니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2kg짜리 곱하기 10m/s의 제곱에서 0을 빼는 거 맞죠? 어때요? 값이 같죠? 당연히요. 인생이.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구할 거 칸을 다 메꾸세요 주의예요. 됐나요? 보기에 운동에는 일회항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으면 일회항만 구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칸을 다 메꾸세요 주의입니다. 그럼 힘은 얼마니? 테크 반대로 탈 수 있죠. 충격량이 20N 세클에 시간 2초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은 10N 됐죠? 테크 반대로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동거리 얼마니? 해도 되지만 일회항이 100J이니까 힘이 10N이니까 이동거리 10m 가야 되는 거 맞죠? 어때? 거꾸로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니? 힘이 10N인데 기량이 5m/s 어때요? 거꾸로도 탈 수 있죠, 그죠? 됐니? 이걸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만 타야 돼? 아니요. 아래에서 위로 타고 옆에서 힘구에서 위로 아래로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연습이잖아. 선행이고요. 수능 안 볼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신 시험도 지금 당장 안 볼 거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태클을 타서 연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과 에너지는 따로 떼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걸 빗면에서도 할 수 있고 자유낙하도 할 수 있다고 다 써줬지. 그럼 1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할 수 있으니 한 칸만 더 내려오면 되죠. 됐나요? 이거 보여주려고 니네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1단원이 이 테크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가속도, 이동거리, 평균 속력, 가속도, 이동거리, 힘, 충격량, 여기까지를 다 하나의 테크로 탈 수 있으면 물리 1단원이 좀 쉬워진다고요. 남들이 역학 파트 공식 때문에 졸라 어려워. 여기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물리 1을 벌써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넌 왜 물리 1이 어렵니? 그랬더니 나한테 물리 1을 안 배우고 있거든요. 공식이 너무 많대요. 1단원에. 그래서 그 공식이 너무 많아서 공식을 어디다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공식 안 쓰죠. 물리 1단원에 공식을 쓸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지? 공식을 언제 써? 야, 얘 바뀐다? 이 공식이 바뀐다 이럴 때만 쓰고 공식을 잘 안 쓰는 거 맞지? 나는 물리원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하고 그 물체가 이동하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강의를 해요. 만약에 다른 선생님한테 그래프나 공식 위주의 수업을 듣게 되면 그때 가서 그래프나 공식을 쓰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공식을 안 써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방법도 꽤 좋은 방법이니 선행용으로 한번 익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한 번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이 정도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운동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는 물체가 속력만 가지면 모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결론 시험 문제입니다. 결론 시험 문제. 진짜 잘 봐. EX. 아까 시험 문제 봤어요? 기억나니? 물체가 있었어? 2kg이래요. 위로 올렸어? 30N 힘 줬대. 아래로 중력 20N 작용하는 거 맞죠? 됐지? 얘는 시험 문제 안 써 있어도 찾아내는 거죠. 중력 20m. 20m 올려볼까요?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에요. 됐지? 됐지? 잘 봐. 만약에 이 새끼를 딱 20N짜리인데 딱 20N으로 당기면 내가 해준 일의 양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은 값이 나온다 그랬지. 됐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예요. 내가 해준 일의 양은 3, 2, 600N이에요. 주울이에요. 됐니? 그런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0에 20m를 곱했으니까 400J인 거 맞지? 그죠? 아까처럼 얘 600J를 내가 얘한테 분명히 줬는데 얘는 400J밖에 안 가졌죠? 그러면 이렇게 400을 줬으니 나머지 200J는 어디 간 거야?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200J는 어느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 아,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200J를 가지게 되지. 근데 얘는요. 여기다가 20m를 올리면 400J를 일한 값으로 포텐셜 에너지 400J를 올리는데 모두 다 쓰는 거 맞죠? 되니? 그럼 이 물체는 에너지를 내가 해준 일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모두 썼으니 높이는 변하는 거 맞지? 하지만 다른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가 전혀가지 않죠. 그럼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이 녀석은 속력이 변함이 없는 거지. 됐어요? 들어 올려지는 동안에 속력이 변함이 없다고. 왜? 운동 에너지로 일이 가지 않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속력이 변함이 없어. 운동 에너지가 변하질 않아. 무슨 뜻?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 맞지? 됐니? 그럼 등속 직선 운동하면 R자임이 얼마여야 된다고? 그래서 0인 거예요. 됐나요? 20N 중력인데 내가 20N으로 들어 올리면 R자임은 0 맞지? 그러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 한번 해볼까요? 얘 30N은 줬고 20N은 줬는데 나는 분명히 600J의 일을 준 거 맞지? 그런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높이는데 400을 써먹었으니 나머지 200은 운동 에너지로 써먹는 거 맞죠? 그렇다면 이 녀석이 처음에 정지했는데 나중에 20m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20N짜리를 30N 힘줘서 들어 올리면 속력은 얼마니?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을 여기다가 쓰는 거라고. 됐어요? 내가 해준 일의 양 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꾼 거 말고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 200J이 요렇게 변화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이 값은 0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2분의 1 넣고요. 질량 2kg 넣고요. 여기다 V 제곱을 때리니까 V는 루트 200 정도가 나오겠지. 되셨나요? 이게 20m 시점에 이 녀석의 속력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익혀주셔야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노는 역학적 에너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가 나오면 역학적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세 가지가 다 끝났어. 포텐셜 에너지 중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그 녀석은 개념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 거예요. 니네 책에는 공식 하나만 떨렁 나오거든요. 운동 에너지 요만큼, 포텐셜 에너지 저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요만큼. 그냥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문제를 줄 수가 없다고. 이해되니? 지금 운동 에너지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하나도 안 적혀 있는 거 맞죠? 그죠? 됐어? 그래서 예제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적어주는 이유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수할 만한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교재로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는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어요. 됐니?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교재를 쓰면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뭐 누가 적어주든 니네들이 나름대로 정리하든 정리되어 있는 노트가 필요해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고 점수를 딸 수 있거든요. 됐니?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거에 예고편. 자, 예고편. 니네들도 맞춰보세요. 물체가 있었어. 2kg이래.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요. 내려올 거예요. 얼마 높이에? 20m 높이에. 자, 떨어져서 바닥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얼마니? 됐어요? 됐어?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원래 이네 역학적 에너지의 개념은 들어봤니?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합니다. 중력이나 마찰이나 저항을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같아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얘 최고점에 있을 때는 정지하고 있는 거 맞지? 속력이 0이에요. 높이가 최대값을 갖는 거 맞죠? 됐어? 그럼 얘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고?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포텐셜 에너지를 할 건데 속력은 최대값이 되는 거 맞지? 높이가 0이 될 거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얘네 둘 값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최고점일 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됐으니까 mgh만 쓰면 되지. 바닥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됐으니까 2분의 1 mv 제곱만 쓰면 되죠. 이 값이 같으면 되지. 됐어? 자, mgh 얼마? mgh 400줄. 됐어요? 자, 2분의 1 mv 제곱 얼마? 2분의 1에 곱하기 2kg을 때리면 약분 v 제곱은 400. v는 얼마? 20. 됐니? 됐어요? 몇 초 만에 내려와요? 2초 만에. 자, 이거 안 해도 외우고 있지. 맞잖아요. 2초 만에 20m 내려와요. 속력, 시간 구할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는 공식이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왜 아까 대입할 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을 냈죠. 요건 T가 없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시간을 구하는 시험제는 가장 어려운 시험제야. 왜? 역학적 에너지만으로는 시간을 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예 안 주든가 물어보지 않든가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1단원의 앞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용식. 근데 니네 보세요. 그냥 쓰니까 20m야 2초 만에 20m/s가 돼야 돼. 그냥 간단히 외우고 있죠. 이걸 공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얘네 둘을 이퀄 치면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m자는 약분될 거고요. 넘기면 2gh니까 v 제곱은 루트 2gh로 바뀌겠지. 공식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높이가 떨어질 때 높이 h는 속력은 2gh 루트를 지우는 겁니다. 어때? 공식을 외워야 되니? 아니.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어렵게 계산해야 돼? 아니. 외우고 있잖아.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10일 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 10m/s 제곱의 가속도를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해서 표처럼 니네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시험제 뭐야? 루트 2초야. 됐어요? 그 빨간색으로 적어준 루트 2초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를 하나 갖고 있어서 맞춰보세요. 물체가 있었는데 3kg이야. 내려왔대 10m를. 몇 초 만에 몇 m/s? 되니? 그럼 질량 약분된 거 맞지? 질량 상관없어요. 높이만 주어지면 전부 다 맞출 수 있죠. 루트 1초 내려와. 내려올 때 10루트 2m/s 내려오겠죠. 이게 답이에요. 끝. 어때? 물리가 개념은 되게 조목조목 배우지만 시험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건 많지 않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10m/s로 달리고 있던 애가 있었어. 정지하겠죠. 몇 미터 올라가기? 5m요. 됐어? 이게 니네들한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속력과 높이와의 관계야. 근데 얘가 중력을 받아서 위아래로 움직여. 그러면 다 정해진 값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방만 외워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나중에 물리 문제 프린트를 주거나 또는 세월이 지나서 수능 문제 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상황 중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들이 있잖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들이 있으면 반드시 높이의 개념이 있겠지. 그럼 속력을 물어봐요. 됐나요? 속력이 있으면 높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두 번째, 수평에서 계속 움직이면 높이가 없지.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딱 운동 에너지까지 문제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테크, 충격량의 테크를 타라 이런 뜻이에요. 문제 유형을 볼 수 있겠어요? 그걸 잘 봐서 눈이 탁 하고 띄어지고 이걸 뭘 쓰면 되겠니? 1대3이야 5m, 15m 넣으면 되겠니? 이런 느낌이 오잖아? 그러면 물리가 생각만큼 많이 까다롭고 어렵지 않아요. 기호나 문자가 많이 나오고 공식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거죠. 내가 니네들한테 선행하면서 해주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 문제 프린트 나눠줬을 때 프린트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풀어가지고 오세요. 됐나요? 그리고 시험지를 보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익숙해지게 연습하는 거죠. 알겠어요? 할 수 있겠니? 이 정도는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